당신의 외모는 장식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 순간 거울 앞에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숨을 것인가, 나타날 것인가, 과거의 생존자 얼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아가 드러나도록 허락할 것인가. 이 영상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칭찬을 구걸하는 외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개성화의 천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용기를 갖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외부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반사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한 단어를 건넵니다. 설명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마음속으로 적어보십시오. 존재. 이 단어는 의미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과거에 붙잡히지도 않고 미래로 도망치지도 않는 자리,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존재는 집중이 아닙니다. 긴장이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존재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요청하는 유일한 참여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몸으로 느끼는 것, 어깨가 내려오는지, 호흡이 깊어지는지, 시선이 안정되는지. 융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는 자아가 무의식과 잠시 충돌을 멈춘 상태입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있음을 허락하는 순간, 이때 무의식은 말을 시작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논리가 아니라 분위기로. 그래서 이 단어는 주문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이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 몸은 자세를 바꾸고 얼굴은 긴장을 풀며 외모는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의식의 시작입니다. 운명은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태도는 언제나 존재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고.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논리가 아니라 상징으로. 당신의 외모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의 기분도 아닙니다. 외모는 지금 당신의 내면 상태가 어떤 언어로 세계에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세는 사고방식입니다. 고개를 숙인 몸은 세상을 피하려는 심리입니다. 시선은 자기 신뢰의 온도입니다. 흐트러진 옷차림은 무질서가 아니라 내면의 폭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세밀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몸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허영이 아닙니다. 외모는 번역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신념, 긴장이 형태를 얻어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몸은 신전입니다. 하지만 장식된 신전이 아니라 상태가 반영되는 신전입니다. 균형 잡힌 몸에는 균형 잡힌 메시지가 흐르고, 방치된 몸에는 침묵의 신호가 쌓입니다. 거울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의식, 영성, 성장, 운명. 그러나 거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나를 믿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숨어 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 불일치는 단순한 모순이 아닙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에너지의 누수입니다. 의식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몸은 과거의 방어 태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말은 바뀌었지만 형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아무리 깊은 통찰을 가져도 몸이 여전히 작아지기를 선택한다면 무의식은 그 신호를 따릅니다. 운명은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태도에 반응합니다. 외모를 돌보는 것은 겉을 꾸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가장 물리적인 선언입니다. 몸이 그 선언을 믿기 시작할 때 에너지는 더 이상 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외모를 돌보는 것은 얕은 일이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성숙하다고.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들여진 해석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몸을 무시하는 태도는 초월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자아가 몸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 그 결과 영혼은 위에 떠있고 몸은 버려진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아.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철수했다. 겸손과 방치는 다릅니다. 단순함과 무시는 다릅니다. 몸을 존중하지 않는
전달됩니다. 침묵조차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허영이 아닙니다. 외모는 나는 여기에 있다는 존재의 선언입니다.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몸은 무의식이 선택한 표현 수단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 억눌린 욕망과 두려움은 모두 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깨의 긴장은 책임의 무게이고, 굳은 턱은 말하지 못한 분노이며, 구부정한 등은 스스로를 줄여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윤근 이를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몸은 언제나 심리의 현장입니다. 무의식은 추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착지합니다. 그리고 그 착지점이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일은 외형을 개선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과의 대화입니다. 자세를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호흡을 바꾸면 기억이 풀리며, 외형의 의도를 담으면 내면은 그 신호를 따라 재정렬됩니다. 몸은 도구입니다. 운명을 조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식을 현실로 번역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 무의식은 그 방식을 내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몸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듣지 않더라도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논리보다 반복되는 이미지를 믿습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얼굴, 매일 보는 자세와 표정, 그 장면이 곧 뇌의 기준이 됩니다. 윤근 신경과학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통찰은 여기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의식은 이미지를 따라 재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 거울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뇌는 그 장면을 보상으로 기록합니다. 도파민은 이 상태가 안전하다고 학습하고, 자신감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매번 지친 얼굴, 무기력한 자세를 반복해서 본다면 뇌는 그것을 정상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 정상 상태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느낌은 그 다음입니다. 의지는 가장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변화는 의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사된 이미지로 시작됩니다. 거울 앞에서의 작은 선택이 신경 회로를 바꾸고, 그 회로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결국 삶의 궤도를 바꿉니다. 운명은 추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반복된 자기 이미지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확신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심으로 돈을 법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산업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지가 주입됩니다. 아직 부족하다. 지금 모습은 틀렸다. 비교하라. 융의 시선에서 이것은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의 왜곡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외부 기준에 위임하도록 만드는 구조. 불안은 관리됩니다. 열등감은 유통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거짓에 오래 속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 삶이 아니다. 윤근 이를 밤은 자기의 반란 셀프의 각성몽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무너지고 내부의 중심이 다시 자리를 찾는 순간, 당신이 외모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는 시스템에 대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권의 회복입니다.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은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때 거울은 적이 아닙니다. 멘토가 됩니다. 외모를 돌보는 행위는 이제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의례가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기 자신과 맺는 계약. 오늘 나는 나를 축소하지 않겠다. 이것은 과시가 아닙니다. 존재의 훈련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피상적이다. 이 문장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훈련된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질문을 금지합니다. 왜 인간은 형태를 갖는가? 왜 무의식은 이미지를 통해 작동하는가? 왜 고대의 모든 신화와 의식은 몸, 옷, 색, 자세를 사용했는가? 융의 관점에서 보면 피상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을 상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장치입니다. 상징을 잃은 인간은